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법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의료 법규가 저희는 이제 수업 일정 중에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한 번만 이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접하는 과목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받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의료인의 자격 정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의료인의 자격 정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1년 범위 안에서 면허를 자격 정지시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거나 일회용 주사용품을 한 번 사용하는데 다시 사용을 했다거나 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를 또 위반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정지를 먹인다라는 거 그 기억하시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격 정지보다 이제 더 큰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허 취소와 재교부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의료인에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향 정신의약품 중독자나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또는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가 안 되었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이 부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의료인의 그 결격 사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면허 취소 부분에서도 또 똑같이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명을 내렸고요.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면허증을 이제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그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그 사람의 생명, 일회용 주사 용품의 재사용을 했을 경우는 면허가 그러니까 자격이 정지되잖아요. 근데 그 일회용 주사 용품을 재사용해가지고 그 재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이거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자격 정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의료 행위를 했다거나 3회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은 자는 면허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부 면허에 그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조건부 면허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그 조건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데요. 이렇게 면허 취소가 내려졌다가 이제 다시 재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물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자격이 박탈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재교부가 가능한지 다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나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3년 후에 다시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 그 다음에 3회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았던 자는 2년 후에 재교부가 가능하고요.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던 자는 가장 가벼운 1년 후에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와 언제 다시 재교부가 가능한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뛰어넘고요. 보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칙에 보면 전문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러한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의 인증을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 의사가 전문의죠. 네, 그런 이러한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의 과목을 표시하는 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보겠습니다. 이 전문 간호사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또 자격이 인증을 주어지는데 그 간호사가
그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 간호사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전문 간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합니다. 그다음에 한지 의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또 한지 한의사가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할 시에 그 의료인으로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종사할 시에 이제 의료인으로 본다라는 법령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간호조무사, 저희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제 간호조무사의 법령을 보면요, 그 간호조무사 간호 관리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증을 역시나 받아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유사업자라고 나오는데요. 접골사하고 침사하고 구사입니다. 이 구사는 뜸을 놓는 사람을 말하죠. 이러한 접골사, 침사, 구사 모두 그 의료유사업자라고 하여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건인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안마사와 이제 이번에 법에 추가된 게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근데 이 안마사, 요양보호사도 모두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요. 특히나 이 안마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마사까지는 그냥 시도지사의 자격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칙에서는 이제 징역과 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5년 이하 가장 큰 징역과 5천만 원 가장 큰 벌금이죠.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면허 취소에 있어서 면허증을 빌려준 자, 그 면허 취소에 해당되죠. 이 면허증을 빌려준 자와 또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그 환자의 기록이나 뭐 그런 진단 그 시스템, 전송 시스템이나 전자 의무 기록 같은 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누출하거나 뭐 탐지한 사람들, 누출하거나 탐지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설된 건데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그 환자, 그 보호자 등을 폭행, 협박하는 자에게 주는 징역 그 벌칙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5년 이하의 5천만 원에서는 정보를 누출하고 누출하고 탐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보를 누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뭐 이렇게 진료 기록부나 그런 걸 하면 진료 기록부 보존 업무 이런 것들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보실 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소견하거나 송부 시에 그 다른 병원으로 진료 기록이나 차트를 보내게 될 때는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소견 송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변사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 변사체 신고를 누구에게 하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사체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또 물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이나 또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을 물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 과목을 표시한 자,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의만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그 의료 행위를 한 자, 이게 또 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 개설한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한 자가 이제 의료인의 자격 정지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의료인의 자격 정지가 되는데 또한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법 여기까지 벌금까지 해서 의료법 전체 다 마치셨고요. 이제 또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그래서 외우실 것도 많고 이런 연수 같은 거 아니면 누구의 뭐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몇 년의 뭐 보유 기록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개월수나 연수에 유사하셔가지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꾸 이제 들여다보시면 눈에 익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게 되시니까 의료법은 그렇게 하셔서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료법 끝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시 한번 복습 찾아뵙겠습니다. 의료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